자, 오늘 수업은 126페이지 자문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발효식품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발효식품에 대한 예시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김치라든가 된장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고추장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메주, 뭐 간장 이런 얘기하면서 젖산균 얘기를 했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서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과 더불어서 이 내용에서 꼭 가르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다?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설명 방법입니다. 설명 방법. 그래서 이 글에 어떤 설명 방법이 쓰이고 있니? 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내용을 아는 것보다 내용은 생각보다 별로 물어볼 게 없습니다. 어려운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딘가의 문장에 이런 식으로 밑줄 쳐놓고 얘 설명 방법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이 단원의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된장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자. 자, 여기서는 이제 뭐가 쓰이고 있냐면 설명 방법 과정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 방법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개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정의, 비교, 대조, 예시, 분석, 분류, 구분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얘기에는 과정은 없었습니다만 얘도 설명 방법의 하나로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순서에 따라 일이 진행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 이게 바로 과정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특히 여기서 뭔 얘기하고 있다? 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된장을 만드는 과정은 이런 겁니다. 지난 시간에 간장까지 했었으니까 간장을 만들고 나면 메주가 남는데요. 이 메주를 건져내어 살게 으깨고 여기에 소금을 넣어서 잘 섞습니다. 이를 장독에 넣어 1개월 이상 숙성시키면 맛있는 된장이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과정 나와있죠. 삶은 콩을 찧어서 메주를 만들고 메주를 발효해서 바람이 잘 드는 곳에 매달아 둡니다. 그러다면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우려내게 돼요. 이때 바로 젖산균이 그죠? 감칠맛을 만들어내더라.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고요. 그러다면 이 메주를 이제 건져서 소금을 넣고 으깬 다음에 다시 한번 발효를 시키면 된장이 만들어지더라. 뭐 이런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그래서 된장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아미노산이 적은 쌀밥을 주로 먹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식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간 기능을 높이고 피부병과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여기 보시면 간 기능을 높이고 피부병과 성인병을 예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물론 아미노산이 풍부하다라는 거나 아니면 아밀리기나 한국인의 음식 중에 하나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된장의 우수성인데요. 얘랑 비슷한 얘기를 어디서 했었냐면 여기서도 했었잖아요. 김치는 변비 및 대장암,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죠? 그래서 얘랑 그죠? 조금 비슷한데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내용 일치 문제가 좀 바꿔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한 번쯤은 와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눈으로만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 국어에서는 크게 이런 내용 일치 문제 물어볼 때 틀릴 일이 없겠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이런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표시를 해봤고요. 그래서 항암력과 암을 이기는데 뛰어나다. 그래서 이런 된장을 드시면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메주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항암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된장의 우수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자, 결국 이 가운데 부분에서 이 설명하는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정보는 뭐였냐라고 하면 우수성입니다. 그죠? 네, 우수성. 자, 이 우수성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죠. 먼저 정의가 사용되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발효에 대해서. 그죠? 발효란 곰팡이나 효모 같은 미생물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이 바로 발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의가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개념을 밝혀 설명한다라는 것 뜻을
풀이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뜻을 설명해준다, 뜻을 풀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의가 쓰이고 있고요. 두 번째 비교입니다. 비교와 대조는 함께 가요. 그죠? 함께 세트로 가는 겁니다. 이때 비교는 미생물의 유기물에 적용하여 물질의 성질을 바꿔놓는다는 점에서 발효는 뭐와 비슷하다? 부패와 비슷합니다. 부패와 뭐 한다는 점에서 성질을 바꿔놓는다 라는 점에서 그래서 비슷하다라는 뭐를 중심으로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 두 대상의 공통점을 들어서 그 대상의 특징을 밝히고 있는 설명 방법이 뭐보다 비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안 보이면 얘기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대조. 대조는 발효는 우리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반면에 그죠? 뭐이죠? 자, 부패는 우리에게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다? 대조다. 두 대상의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는 설명 방법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대조.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는 비교와 대조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비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원에서만큼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해서 명칭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과입니다. 인과. 이때 인자는 뭘다? 원인. 그죠? 과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젖산은 약한 산성 물질이어서 이게 뭐요? 때문에 그죠? 약한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젖산은 유해균이 증식한 걸 억제하고 김치가 잘 썩지 않게 해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원인이 뭐다? 이 발효 과정에서 약한 산성 물질이 되므로 유해균이 증식하는 걸. 이 산성이 뭐예요? 굉장히 부식시키는 거거든요. 산이라는 것. 이 과학 시간에 아직 산 안 배우나? 나중에 혹시 공대 계열을 가시면 산을 다뤄볼 일이 있어요. 산을. 산 중에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산이 뭐냐면 여러분 잘 못 만나는 산 중에 황산이 있어요. 황산. 황산은 여러분들 피부에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글지글 끓는 나의 살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막 거품이 나면서 연기가 나면서 타는 게 아니라 끓어요. 단백질과 만나면. 화학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옛날에 진짜 안타까운 일로 뭐가 있었냐면 알려주지 말까? 아니요. 이런 범죄에 이용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황산은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못 구해요, 어차피. 그리고 대부분의 중학교에는 황산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취급을 하려면 국가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매번 검사를 받아야 돼요. 얘가 잘 보관하고 있는지. 그걸 보통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누가 관리하냐면 과학쌤이 하셔야 돼요. 근데 과학쌤이 그걸 매번 검사받고 신고하기가 좀 힘들죠. 어려워요. 그래서 잘 없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과학 실험을 하려고 황산을 다뤄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유리병, 황색 유리병에 담겨 있거든요. 왜냐면은 햇빛을 받으면 안 돼요. 햇빛에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황산이 반응을 해서 폭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이게 반응성이 좋아가지고 그냥 이런 책상에 떨어뜨려도 책상하고 반응을 해서 탑니다. 책상이 끓으면서 녹아버려요. 그랬는데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황산이 그래도 구하기 좀 쉬운 산에 속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 담으면 반응을 안 하냐면 비닐봉지에 담으면 반응을 안 해요. 신기하죠? 다른 거 다 닿으면 다 녹여버리거든요. 근데 비닐봉지는 이 폴리 계열의 화학 제품에는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닐봉지에 담아서 대구인가 그랬는데 골목길을 가다가 어떤 9살짜리 소년이 있었어요. 그 골목을 뛰어다니던. 그 얼굴에 뿌려버려가지고 딱 닿는 순간 진짜 녹아버리거든요, 사람이. 이게 흘러요. 얼굴에 맞으면 흘러버립니다. 막 연기 나면서. 그리고 여러분 혹시 불에 데워본 적 있니? 이게 뜨거운 물에 데인 거 말고 진짜 그냥 불에. 전 데워본 적이 있는데. 그 불에 데이면요, 물에 데인 거하고 좀 달라요. 화상을 입으면 계속 불타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뜨겁거든.
예, 뜨거운데 그 뜨거운 게 잠깐 괜찮아졌다가요. 조금 있으면 또 막 미친 듯이 뜨거워요. 불이 안 붙어 있는데. 예, 그 고통을 그 아이가 한 일주일 가까이 화상 입었으니까 일주일 가까이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죽어가지고 예,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저랑 아마 나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막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오고 범인이 대체 누구냐 범인이 밝혀졌다 안 밝혀졌다 안 밝혀졌거든요. 예, 증거가 안 남았어요. 그래갖고 옛날에 막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연인이 헤어졌다가 여자친구한테 그 황산 들고 갖고 얼굴에 부어버려가지고 막 뉴스 나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황산은 특별 취급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는 순간 기록이 돼요. 황산 구입은 쉽지 않거든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 걸립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관리가 잘 안 될 때, 관리가 잘 안 될 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제가 그래서 실험을 가서 실수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실험인데 이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실험이었는데 그 옆에다 떨어뜨리면 치 하고 이렇게 연기가 막 나고 했던 화장지에 떨어뜨리면 되게 재밌어요. 치 하면서 이거 불타거든. 이렇게 그냥 갈색으로 변해요. 구멍이 뻥 뚫립니다. 물론 유리판 대놓고 하니까 다 뚫리진 않아요. 나중에 그 궁금하시면 화학 관련 자격증을 따보시면 그 실험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한번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혹시 그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알겠죠? 자,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라고 하면 다시 돌아오면 인과 얘기하다가 원인과 결과 뭐 이런 얘기하다가 그죠? 산성 얘기하다가 왔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샴푸나 폼 클렌징이 대부분 약산성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피부가 뭐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알칼리성으로 피부나 머리를 감으면 되게 기름기가 쪽 빠져서 되게 뻑뻑해져요. 그게 바로 뭐다? 비누예요. 비누로 얼굴 씻거나 머리 감으면 막 그 되게 땡기고 막 그 되게 뻑뻑해지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분의 피부나 머리카락은 다 약산성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화장품 쓰실 때 약산성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pH 농도가 맞아요. 네, pH 배우나? 아직 안 배우는군요. 여러분 몸의 pH가 4.5 정도 돼요. 약산성입니다. 5가 중성이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중학생 애들한테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모르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은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전통 발효식품의 우수성 정리해보죠.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은 이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앞에 내용이 끝입니다. 이게 다거든요. 중심 내용이. 자, 김치는 채소의 영양분을 계절에 상관없이 섭취할 수 있게 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괴열병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괴열병만 기억에 남기지 마시고 김치를 왜 하필이면 겨울철에 담가서 먹었냐. 채소를 겨울철에 먹기 위해서다. 그러면 겨울철에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뭐다? 김치를 담그면 김치가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는다. 왜? 젖산이 약산성으로 유해균 증식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다. 심지어 김치 몇 년 된 것도 먹을 수 있어요. 3년 된 것도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엄청 시겠지. 그치? 막 꾸릿꾸릿하겠지. 아직은 여러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나중에 늙으면 늙으면 좋아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근데 김치가 막 10년씩 되면 못 먹잖아요. 그거는 못 먹지만 뭐는 먹는지 알아요? 간장은 먹어요. 여러분 맛집 같은 데 가면 몇 년 된 간장이 있기도 하냐 막 30년씩 된 간장이 있어요. 그거 먹어도 탈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일본 가면 몇 년 된 간장이 있는지 알아? 100년이 된 간장이 있어요. 그걸로 음식하는 집이 있거든요. 간장을 뜨잖아. 그럼 간장이 원래 일본식 간장은 좀 끈적끈적한 거 알아요? 여러분 덮밥 먹을 때 뿌리는 간장 있죠? 치킨 덮밥 이런 거 먹을 때, 치킨 마요 할 때 그 간장이 일본식 간장인데 되게 막 꾸덕꾸덕해요. 막 100년 돼가지고 근데 되게 맛있죠. 깊은 맛이 나요. 매주 같은 경우도 몇 년 놔둔다고 썩진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썩지 않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채소를 먹으려고 김치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유해균의 번식이나 발암물질의 생성을 뭐 하게 된다? 억제한다, 방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변비, 대장암, 당뇨병 등을 예방하는 게 바로 뭐다? 김치의 우수성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암이 나오죠?
두 번째 간장. 음식과 감칠맛을 더합니다. 이때 감칠맛은 뭐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냐면 아미노산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 아미노산은 뭐 때문에 생겨나게 되냐면 젖산균이 만드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다음 영양소를 공급해 건강에도 좋다라는 거예요. 간장 맛도 좋지만 마지막 된장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요. 간 기능을 높이고 피부병과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효과가 뛰어나냐면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항암 효과. 됐죠? 자, 이제 내용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읽어보죠. 그리고 문제는 한 번에 풀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 음식을 중심으로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알아보았다. 발효식품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그 이유는 약산성으로 계속 똑같은 말을 해서 미안한데, 약산성으로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이에요. 영양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죠? 아미노산 대표적으로 그 재료와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독특한 맛과 향을 지녀서 우리의 밥상을 풍부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생산 못하는 영양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먹으면 몸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미노산이 특히나 단백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저절로 생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서 우리는 무조건 고기를 먹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초식동물 보면 혹시 말 직접 본 적 있어요? 직접? 눈앞에서? 말 어때요? 근육? 장난 아니죠? 말 근육이라고 하잖아. 막 근육이 막 되게 울고 막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근데 걔네들 뭐 먹어요? 풀 먹죠. 이상하지 않아요? 풀 먹는데 근육질이에요. 인간이 풀만 먹으면 근육질이 되게 안 되게요? 절대 안 돼요. 근데 말은 특별해서 풀을 먹으면 그거를 효소작용을 해서 위에서 뭘로 바꿔준다? 풀을 단백질로 바꿔줘요. 신기하죠? 인간은 그러지 못하는데. 그래서 걔네는 고기를 안 먹어도 근육질이에요. 대신에 풀을 얼만큼 먹어야 된다? 많이 먹어야 돼요. 대신 효율이 떨어져요. 말이 보통 한 2kg씩 먹어요. 한 끼 식사에. 풀 이만큼씩 먹어요. 이만큼씩 먹습니다. 이 코끼리는 더 많이 먹어요. 20kg씩 먹거든요. 그래서 똥도 10kg씩 싸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놀이공원 가보시면 생각보다 코끼리 이렇게 한 10분 넘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코끼리의 무슨 모습을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다? 똥 싸는 모습. 왜? 하루 종일 싸고 있거든요. 왜냐면 걔네는 먹으면 싸요. 근데 문제는 먹는 걸 하루 종일 먹어요, 걔네는. 왜냐면 그 효율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많이 먹어요. 그리고 많이 먹고 그게 소화가 잘 안 돼, 풀은. 그래서 되게 똥으로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똥을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쇠똥굴이에요. 그 똥 굴려가지고 막 먹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가 잘 안 되거든. 자, 아무튼 그러면서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인간 똥은 잘 안 먹어요, 남들이. 왜요?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인간은 좀 효율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만 먹어도 살찌잖아요. 그죠? 인간은 굉장히 효율이 좋은 동물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가보죠. 앞으로 전통 발효식품을 발전시킬 방법도 이거부터구나. 그 재료와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독특한 맛과 향을 지니면서 우리 밥상을 풍부하게 해주고요. 이렇게 멋진 발효식품을 물려준 조상님께 고마워하면서 오늘 저녁밥으로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와 아삭아삭한 김치로 먹는 것은 어떨까? 앞으로 전통 발효식품을 발전시킬 방법도 생각해보면서 말이다. 자, 소주제.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의 우수성 강조와 이를 뭐하자? 발전시켜 나가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발효식품의 우수성. 발효식품을 오래 보관할 수 있죠? 썩지 않으니까. 보관할 수 있고 영양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 재료와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독특한 맛과 향을 지닙니다. 그때 제가 우리 전통 발효식품에 뭐를 강조하며 가치를 강조하며 이를 발전시킨 방안을 생각해보자고 제안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문제 풀어보죠. 몇 번부터니? 1번, 2번, 3번은 풀었던가 내가? 안 풀었죠? 그래서 1번부터 127페이지 어휘 문제까지 풀어보시고요. 새로 들어오신 분은 풀 수 있는 것만 푸세요. 풀어보시죠. 8번 밑에까지. 에어컨이 별로 안 시원한 것 같은데?
시간은 많이 넉넉하긴 안 드릴게요. 한 2분 정도 있다가 해설해 볼게요. 수업 뭐 했어? 저 오늘 무릎 꿇고 책상 위로 무릎 걸어가서 벌 받았구나. 하루 종일 그랬어. 너무 배고프네. 그거 내가 안 했잖아. 아무것도 안 했어. 한 1분만 있다가 해볼게요. 네, 최대한 풀어보시고. 네. 서원주는 시 2개 끝났니? 저는 아직 하고 있어요. 번호인은 끝났고 네. 새로운 데 하고 있어? 네. 곰길 아니에요? 아, 봄길. 새로운 길은 다른 책에 있는 거야. 봄길. 길은 길이지? 그렇군요. 좀 이상하네요. 너네 잘하면 시험 범위 사이 못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이상한데 붙였어? 우리도 시험 못하는데 못 들어갔는데 못 들어갔어. 네, 알겠어요. 좀 치우기만. 자, 가보도록 할까요? 네, 1번으로 돌아와 보시죠. 네, 생각보다 진도가 많이 안 나가네요. 아,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담당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험 기간 들어갑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예, 그리고 좋은 소식은 월요일 날은 대체 공휴일을 학교를 안 가시잖아요? 학원도 오지 마세요. 예, 그래서 잘 쉬시고, 예, 시험 기간 들어가면 이제 9시에 가시니까 집에. 예, 그리고 다음 주 주말부터는 주말 수업도 시작입니다. 예, 얘기 드렸던 주말 수업도 4주간 진행이 되니까요. 예, 이제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마지막 휴일을 월요일을 예, 잘 쉬세요. 왜냐면 현충일은 안 쉬잖아요. 네. 단단히 먹어요. 저 다음 주 금요일에 부산 다음 주 금요일이야? 네. 알겠어. 네. 이제 그거 갔다 오면 시험 끝날 때까지는 안 가겠구만. 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네. 혹시 그 목요일이나 수요일째 한 번만 더 얘기해줘요. 네, 제가
웬만하면 기억하고 달력에 써놓으려고 할 텐데 까먹을 수 있어서. 예. 자, 알겠습니다. 예. 가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자, 기억의 상대 설명 방법을 한 단어로 쓰시오. 여러분 여기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마지막에 예로 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시입니다. 예, 예시는 여기 보면 요구르트, 하몬, 된장, 그죠? 예, 치즈 이런 다양한 예시를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예시, 그죠? 자, 2번 다문에 사용되지 않은 설명 방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문 안에 보시면 아이고 극혐. 네. 자, 다문 안에 보시면 뭐가 쓰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발효랑 무슨 법? 정의가 쓰였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비슷하다. 비교. 그죠? 예, 차이가 있다. 대조. 이렇게 해서 3개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과 아는 거 맞지?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그럼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A가 바로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발효에 대한 설명이고요. 예, 식중독을 예방해준다. 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여러분 식중독은 아니에요. 예, 식중독은 보통 살모넬라균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죠? 지금이 좀 조심해야 되는 때죠? 예, 지금이 딱 식중독이 유행하는 때거든요. 봄하고 가을이. 예, 그래서 조심하시고 조금 이상한 냄새 나거나 하면 용감하게 일단 먹어보자라고 하지 마시고 식중독 안 걸려도 장염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식 잘못 먹으면 장염도 걸린 분들이 계속 걸리는 거 알죠? 저는 장염을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2개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 장염이고 하나 다래끼예요. 2개 다 한 번 걸리면 계속 걸려요. 알겠죠? 나중에 다래끼 너무 크게 나면 막 그거 째잖아. 아파요. 그래서 뭐든지 안 아픈 게 최고입니다. 자, 어휘 문제 가죠. 오래도록 산 장수고요.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 따위 유기물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분해되는 거죠. 부패이고요. 자,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자기만의 뛰어난 방법 비결 되겠습니다. 원래는 안 써드리는데 오늘은 영상이 남고 있어서 써드리고 있어요. 자, 4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끔 이 1번에다가 된장의 효과를 넣어놓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고요. 맞는 얘기죠. 변비, 대장암, 당뇨병, 우리 몸의 소화의 배설을 도와요. 그 다음에 3번 계절에 상관없이 채소의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김치라는 발효식품을 먹는 거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발효된 채소를 저장하여 필요할 때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서 꺼내 먹는 거죠. 필요할 때. 그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가보도록 하죠. 자, 기억에 사용된 설명 방법은 입니다. 기억은 어디에 밑줄 쳐져 있냐면 젖산은 제가 딱 지나갔네. 자, 여기죠. 젖산은 약한산성 물질이어서 뭐가 쓰였다? 그죠. because 때문에가 쓰였으니까 인과입니다. 얘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약간 외워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정의 같은 거 시험 문제 잘 내겠다 안 내겠다 안 내겠죠. 여러 선생님이어도 이걸 누가 틀리겠어 하고 안 내잖아요. 그에 비해서 얘는 그나마 좀 안 보이죠? 설명 방법 중에. 그래서 얘가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과 정답 2번 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6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대상을 아무 데 찾아 한 문단으로 쓰시오. 메주가 발효될 때 만들어지는 건 바로 뭐냐면 아미노산입니다. 이것도 좀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아미노산. 바실루스가 단백질을 분해하여 만들고 간장에 감칠맛을 더하는 거 아미노산입니다. 여기 있죠? 아무나 두 번째 줄에.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7번입니다. 니은의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 7어절로 쓰시오. 이런 어절이라고 하면 띄어쓰기 6번 있는 7덩어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써드리죠. 메주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항암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죠? 여기죠? 자, 여러분 그리고 나면 때문이다가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설명 방법이기도 하냐면 이유가 나왔으니까
얘도 인과예요. 알겠죠? 예, 얘도 인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안 써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챙겨가시면 좋아요. 자, 8번입니다. 카메라로가 글쓰기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 예, 결국 이 발효식품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발전시키자, 예, 잘 보존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어휘 문제입니다. 뜻풀이에 알맞은 낱말일 때 동그라미 표시하시오. 자, 넉넉하고 많다. 예, 풍성하다. 그죠? 머리가 풍성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융성하다는 뭔지 아세요? 이 과학 시간에 융이란 거 안 배우나? 예, 이게 올라오다라는 뜻이거든요. 혼자만 배웠어? 예, 그래서 융성하다는 건 그 나라가 굉장히 전성기를 이룬다 뭐 이런 뜻이에요. 발전을 많이 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하다 이건 보관하다. 예, 보호하다는 안 해드려도 되죠. 자, 그냥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해 막다 예방하다. 예. 이죠? 예비하는 건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예, 그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오늘 예, 여기 한 쪽 정도 더 진행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글의 구조를 바탕으로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이 글의 구조가 바로 뭐다? 이게 개요표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개요표가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언제 했었냐면 몇 대 했어요. 글을 쓰는 과정에서 개요표를 쓰는 과정이 있다. 몇 번째 단계? 예? 세 번째 단계 내용 조직하기 글의 구조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글의 구조 나오는 내용 조직하기가 시험에 잘 나온다. 왜? 단순히 개요표만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설명 방법이 이때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드렸고 지지난 시간에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단순히 글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까지 볼 수가 있냐면 무슨 설명법을 쓸 것인가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처음 번에 발효가 무엇인지, 발효식품이 왜 우수한지 알아보자 라고 하면서 운을 띄웠고요. 그러나 가운데 부분에서 개념은 무슨 설명법에 잘 어울리겠다, 정의가 좀 잘 어울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죠? 그 다음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 김치, 간장, 된장,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쭉 전체를 다 묶으면 무슨 설명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걸 전체적으로는 예시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시도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시가 쓰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문장은 다 기억을 하거든.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전체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거죠. 김치는 발효를 거쳐 만들어진 대표 음식이고 젖상균에 의해 발효되고 변비, 대장암, 당뇨병 등을 예방하는 우수성이 이렇게 있다. 간장은 메주를 담갔던 소금물을 달인 것으로 음식에 감칠맛을 더해요. 이 감칠맛은 뭐에 의해서 생긴다? 아까 문제 정답이었는데 그렇죠. 아미노산입니다. 젖상균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생겨나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 된장입니다. 간장을 만들고 남은 메주를 숙성시키고요.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 뭐 이렇게 나옴으로써 발효식품의 뭐를 알고 우수성을 알자라는 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발전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라고 제안하면서 이 글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쓴 까닭은 발효의 개념을 설명하고 우수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과 그 효과를 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설명 방법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해요. 본문 내용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키워드 아셔야 됩니다. 예시는 예, 인과는 원인과 결과, 정의는 개념, 설명 혹은 뜻 설명 뭐 이런 것들,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들로 설명하는 거. 얘네들이 이 글에 쓰인 5가지 설명 방법이에요. 여기 하나 더 하면 뭐가 있다? 오늘 제가 여기엔 포함되지 않지만 가끔 물어보는 게 뭐가 있다? 과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과정? 된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다예요. 이게 시험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여 안에서 한 문제 나와요. 왜?
단원에서 가르치는 유형 중에 꼭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바로 뭐다? 특정 문장에 밑줄 쳐놓고 얘가 무슨 설명방법이니?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이렇게 안 나오고요. 답지에 1번부터 5번까지 뭐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얘는 안 써 있고요. 예, 그죠? 그니까 제가 계속해서 예시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예시는 예라고 나오면 예시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많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어요.